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말해보겠습니다. 혼자 고립된 기분은 정말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럴 때는 한 명의 사람만 내게 등을 돌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지고 상처받기 쉬울 정도로 취약해집니다. 이때 억지로 타인에게 마음을 열려고 하지 마세요. 또 타인에 대한 원망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참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어른스러워지지 말고 아이처럼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내가 내 마음을 들어줘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 세상을 원망해도 되고 사랑받고 싶다고 애를 써도 되고 무엇을 느껴도 정말 괜찮아요. 아마 어릴 때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은 원래 혼자 사는 거야. 네 감정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혼자 고립되는 걸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로 여기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주로 여러분을 양육해야 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당신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도 못했는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는데 나를 책임지라고 하니까 나는 아이인데 어른이 되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마음을. 그래서 맨날 마음을 꾹꾹 참고 억눌러 두고 살았지만 결국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혼자인 게 너무 외롭고 어딘가에 의존하고 기대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주지도 못하겠고 기대지도 못하겠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이럴 때. 네, 억지로 막 마음을 열려고 하진 마세요. 그냥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우리가 세상이 따뜻하다고 다시 믿을 수 있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근데 세상이 따뜻하다고 믿을 수 있으려면 내가 나에게 따뜻함을 내어주는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립되고 단절된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말했다가 오히려 더 냉정하고 차갑게 돌려받은 경험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럼 네 감정은 네가 책임져라, 이런 말로요. 그러면 또 다시 그 말을 믿게 되고, 사실 내 감정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지만 책임지는 법을 모를 수 있잖아요. 사랑이 뭔지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건 너무 가혹하고 냉정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인데 일단은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차갑게 대했던 것처럼 나도 나를 차갑게 대하고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냥 내 마음이 하는 말을 그냥 자유롭게 털어놓다 보면 사랑하는 법은 갑자기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랑이 자연스러운 본성이기 때문에 이 생각과 감정이 지나가면 사랑이라는 본성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생각과 감정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는 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거니까 이게 사랑의 흐름을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든 괜찮아요. 원망해도 되고 막 매달려도 되고 남 탓해도 돼요. 기대하고 실망해도 돼요.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감사하고 예쁜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지금 자기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내 안에서 타인을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단절 속에서 연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다가 어떤 내 마음을 발견했는데 그때 문득 타인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타인을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이랬구나. 그때 타인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이해했으니까 나와 같은 마음을 지닌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이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이해하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타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안에서도 똑같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타인은 지금 거울처럼 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껏 원망하고 혐오하고 증오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대상 또한 나 자신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해자의 마음도 나에게 있고 피해자의 마음도 나에게 있다는 걸, 두 모든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자신에게 집중하여 내 마음을 알아봐야 돼요. 아무리 어두워 보이는 마음이라도 계속 들여다보세요. 밤하늘을 계속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무수히 많은 별이 하늘에 떠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별은 처음부터 제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워 보이는 마음도 계속 들여다보면 그 안에 별이 처음부터 떠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이 화면에 제 얼굴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별 같은 제 얼굴이 떠 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지나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애를 쓰지도 마세요. 우리가 또 이것도 너무 잘하려고 하게 되는데요. 내 마음을 사랑하고 뭐랄까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 일도 너무 잘하려고 또 하나의 목표가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목표 중심이 아닌 마음 중심적으로 사고를 해야 돼요. 애를 쓰고 있다면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을 부정하고 있구나, 내 진실된 마음을 부정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시고 진실된 마음이 무엇인지 그냥 지금 무작위로 떠오르는 거, 뭐 거창하고 복잡한 게 아니어도 돼요. 그냥 좀 슬프네, 슬프다, 피곤하다, 귀찮다, 다 귀찮다, 내 마음 이렇게 내가 책임지는 것도 다 귀찮고 힘들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답답하고 막막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우리 모든 마음은 한 벌의 옷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벌의 옷은 그 하나의 실로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튀어나온 실밥 하나를 잡아당기면 거기에 이어진 수많은 마음들이 이렇게 줄줄이 딸려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꾸 사소해 보이는 마음이라도 지금 겉으로 살짝 삐져나온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부터 간단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실을 잡아당기면서 그러면 옷이 다 벗겨지겠죠. 그러면 우리의 나체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속마음, 우리 속마음을 비유한 겁니다.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진짜. 우리의 속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나체를 상처받은 우리의 상처로 번복된 우리의 나체를 볼 때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어요.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를 때예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모를 때예요. 이 상처를 가리기 위해 입은 옷을 벗겨내면서 나체가 드러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보고 우리는 순수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본성은 모두 순수해요. 사람이 취약할 때 드러내는 건 본성이 아니라 상처예요. 사람이 취약할 때 드러내는 건 본성이 아니라 상처예요. 근데 진흙이 진주가 아니라 진주가 진흙 속에 덮여 있어도 진주의 본연의 아름다움은 훼손되지 않잖아요. 그냥 진흙을 벗겨내면 되는 거예요. 순수한 자신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상처를 가리기 위해 뒤덮어둔 진흙을 벗겨내다 보면 우리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본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자신의 순수한 자신의 훼손되지 않는 순수한 본성을 알아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상처받았지만 순수합니다.